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 집 마련 꿈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은 평균 43.3세나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년 전보다 내 집 마련 시기가 1.4년 늦어졌고, 소득별로 내 집 마련 장만 시기에 격차도 더 벌어졌습니다. 내 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집값의 38%는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로 이루어졌고요. 특히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신혼부부의 경우는 집값의 거의 절반인 43%를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24일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18년도 주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시점 기준으로 최근 4년 내 구매하거나 분양하거나 상속 등으로 처음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3.3세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 표본 61,275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3.3세는 2017년도에는 43세보다 0.3세, 2016년도에는 41.9세와 비교하면 2년 새 1.4년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4년 내내 집을 가진 경우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집 마련이 쉬웠던 과거 사례까지 모두 포함하면 내 집 장만 평균 연령은 39.4세였습니다. 2016년이 38.8세, 2017년이 39.1세에 이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 하위 가구지요. 소득 10분위 중 1분위와 4분위에서는 최근 4년 내에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한 가구주의 연령이 평균 56.7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가구주의 최초 주택을 마련한 평균 연령이 56.7세인데요. 실상 자녀들을 키울 때 주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서 주택을 마련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연히 물론 집은 있어야 되겠죠. 주위에서 보게 되면 어렵게 허리끈 졸라매고 살다가 이제 내 집 마련했어요. 그런데 내 집 마련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 마련하고 살만하니까 세상을 떠나고,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고생의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자가 보유 방법은 기존 주택 구매가 57.6%가 가장 많았고, 신축 건물 분양이라든가 구매가 20.8%와 증여와 상속이 15.6% 순이었습니다. 특히 분양 경쟁률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사서 내 집을 마련한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무려 64.7%에 이르렀습니다.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한 경우라도 재원은 상당 부분 대출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구매 당시 주택가격 대비 금융기관 주택 대출금 비율 LTV는 평균 37.8%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7년 조사 당시 38.2%보다 0.4포인트가 낮지만 여전히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점 현재 주택가격 대비 금융기관 주택 대출금 비율 LTV의 경우는 29.4%로 전년 28.9%보다 오히려 0.5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축적된 자산이 없는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의 경우는 집값 기준 대출
부담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가구 만 20세에서 만 34세와 신혼부부 가구입니다. 혼인 5년 이하, 여성 배우자 연령만 49세 이하의 주택 구입 당시 주택가격 대비 주택 대출금 비율 LTV는 각각 45.6%와 43.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의 70.7%가 주택 대출금이나 임대료 상환이 부담된다고 답을 했는데요.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 사이에서는 이 응답 비율이 청년 가구는 무려 84.3%, 신혼부부는 82.7%까지 솟았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10집 가운데 8집 이상이 주택 관련 대출 임대료가 버겁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젊은 남녀들이 살아가는데 주거 비용과 자녀 양육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많다 보니까 소득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분위기를 형성하고 정착해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 가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정부가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관련 대출 이자 및 집세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2014년 2억 1,448만 원에서 지난해 2억 8,080만 원으로 매년 올랐습니다. 무려 4년 새 30.9%가 평균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여전히 대출에 의존해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제한적으로 풀어주거나 저소득층이라든가 신혼부부 대상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역시 대출 규제는 더욱더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갈수록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책 방안 연구가 절실할 때입니다. 인구 변화라든가 저성장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로 미래의 부동산 시장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구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로 소멸도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빅데이터의 이용 증가, 그리고 공기의 질이 중시되고, 그리고 주거 공유 등이 미래 부동산 시장의 주요 트렌드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는 주택도 주거도 공유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에서 시장성 외의 주거의 공공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경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래 부동산 시장은 초층 아파트가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것이 지속될 것이며,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건강과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기능을 갖춘 첨단 주택 보급이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장 분석 및 예측이 일반화됨에 따라 주거 생활과 주택 유형과 그리고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현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일 전망입니다. 제가 정책 제안을 한다면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대응은 물론 첫 번째로 수요 관리인 투기 억제의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반드시 투기 세력들은 퇴출시켜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화에 기여를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주거 복지 및 주택 기능을 향상시켜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된 노후 공동주택 주거 성능 개선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주택 수요 활성화를 기여해서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